안녕하세요. 잡초근성입니다. 최신 뉴스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시중에 돈이 없잖아요. 다들 힘들어요. 뭐 돈이 돌지도 않고 가게 손님도 별로 안 오고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국가 차원에서 경기 부양을 좀 해야겠다. 우리 다 같이 시중에 돈을 좀 풀어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고통을 감내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일단은 박수치고 다 같이 달나라로 떠나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해당 뉴스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절벽에 정부가요, 세계의 화살, 재정, 금리, 대출, 타이밍을 아주 고심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일단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년 상반기에 예산의 75%를 그냥 다 홀랑 써버리는 거예요. 아니 예산이 너무 적어. 지금 쓸 곳이 얼마나 많은데 일단은 내년 초에 돈 다 쓰고 야 추가 경정 우리 돈 추가로 받아서 또 돈잔치 한번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준금리도 좀 낮추자. 금리가 너무 비싸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팡팡 못 쓰지. 금리도 좀 낮추고 대출도 확대를 해주자. 아니 낮은 금리에 대출도 더 잘 받게 해주면 사람들이 대출 받아서 돈 막 쓸 거 아니야. 우리 다시 한번 빚잔치 한번 벌여보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경기를 부양을 하려면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고 이러한 작용들이 들어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시점이 좀 맞을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하는 게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든단 말이에요. 어찌 됐건 경기를 살리자. 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고 해요. 일단은 뭐 내년 상반기에 재정의 75% 쓰고 추가 경정 편성하고 기준금리 인하해서 서민들의 부담을 좀 줄여주고 대출 확대해서 사람들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주식도 사고 지금 많이 주식도 내려가고 집값도 빠진 데 많잖아요. 이런 거 다시 끌어올려야 우리 서민들이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자. 그리고 현 상황이 너무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내년 경제 성장률이 1%대로 내려갈 것 같아. 우리가 존심이 있지. 그런 꼴은 못 본다. 2% 경제 성장률은 봐야지. 그러면서 지금 경기를 살리려고 하는 건데요. 야, 이걸 보면서 아니 내가 잘못 알았구나. 우리 대한민국 돈 진짜 많은 나라였구나. 그랬구나. 돈이 많은데 나라에서 돈을 안 풀고 있었던 거구나. 아유, 천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 잊으신 거 아니겠죠? 천만의 말씀이죠. 제가 일전에 영상에서 다뤘던 이야기입니다. 세수펑크가 나서요. 나라가 돈이 없어요. 어디서 돈을 끌어다 쓸지 몰라가지고 한국은행에 가가지고 야 니네 돈 좀 써도 돼? 그랬더니 한국은행에서 안 돼. 법적으로 이거는 불법이야. 안 돼 해서 돌려보냈더니 국민연금 가가지고 돈 뜯고 주택청약 돈 넣지 않습니까? 그 주택청약 넣은 돈 끌어다 쓰고 이러고 있는 판국에 돈을 풀겠다라는 겁니다. 아니 뭔 나라에 돈도 없으면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돈 없이 경기 부양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나라에 돈이 없어서요. 국민 쌈짓돈, 진짜 쌈짓돈이에요. 우리 국민연금 내서 나중에 우리 노후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돈까지 끌어다 쓰고 주택청약 넣은 돈 다 끌어다 쓰고 의료보험 막 여기저기 아무튼 돈이랑 돈은 다 끌어다 털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뭔 돈으로 경기 부양을 하겠다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지금 심각하거든요. 한국은행에서는 일전에 기준금리 한번 인하할 때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컨트롤 가능한 그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금리를 내리겠습니다 했는데 단 한 번이라도 우리 몸으로 체감된 적 있으세요? 갯불이나 인플레이션 아직도 심각하거든요. 그러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도 않은 이런 상황에 다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요? 그러면 그동안 해왔던 건 뭔데? 그동안 금리는 도대체 왜 그렇게 높게 유지를 했는데 높은 것도 아니네요. 미국보다 한참 낮았으니까. 미국이 우리보다 아직도 금리가 높은데 우리는 금리부터 떨어뜨리려고 유동성을 공급하려고 이러한 잔대가리만 굴리고 있으니 이게 맞아요? 돈 없이 경기 부양 돈 찍어내서 하겠다는 게 맞냐고요. 역대 최고의 가계 대출 금액을 지금 기록을 매일매일 새로 찍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추가 대출을 장려한다고요?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나라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나고 제대로 경제가 잡힌 게 없으면 허리띠 꽉 졸라매고 어금니 꽉 깨물고 견뎌서 이겨낼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고통을 감내할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아우 나 아픈 거 싫어. 그냥 내일 죽더라도 오늘은 소고기 먹자. 이런 심정일까요? 아니요. 어떠한 생각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 이렇게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일까 궁금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러한 국가 움직임에 같이 움직이는 존재가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지금 많이들 예측이 되실 건데 대한민국과 함께 움직이는 아삼육 같은 존재가 있죠. 국민연금관리공단. 야, 뭐 이거 마르지 않는 샘물 있죠. 마르지 않는 샘물. 연금공단에서요, 국내 부동산에 역대급 2조 원을 쏟아붓는다고 합니다. 이게요, 말이 2조 원이죠. 파생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합치면 10조 원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얘네가 뭐 아파트를 사주냐? 그게 아니고요. 업무용 빌딩, 데이터 센터 등 금리 인하의 투자 적기라고 판단돼서 투자를 한대요. 뭐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하고 있어. 이 웃긴 놈의 자식들 진짜. 이거 제가 한번 드린 말이 있거든요. 잠깐만 이따 말씀 추가로 드리고, 자, 부동산에만 돈을 쏟아부었냐? 아니죠. 제가 바로 일전에 했던 얘기도 있죠. 주식도 연기금, 국민연금관리공단 돈 끌어다가 다 틀어 막아가지고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게 현재 코스피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마르지 않는 마법의 샘물, 국민연금. 얘네 결국은 부동산까지 지금 손을 대서 돈을 투입을 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11월 26일 날 업로드한 영상에서 분명하게 먼저 다뤘던 게 있습니다. 이러다가 다 죽는다. 적자 늪에 빠진 부동산. 신탁사들, 신탁사 얘기하면서 제가 한 말이 있죠. 신탁사 이야기하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데이터 센터, 오피스텔, 이러한 것들 지금 문제가 터졌고 이거 무엇인가 방어할 필요가 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적 있죠. 아니나 다를까 움직인 거예요.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움직여서 돈을 틀어 막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11월 26일 날 올렸던 자료인데요. 수익형 부동산 분명히 이때 말씀드렸죠.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1차 문제로 대두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고 신탁회사가 어려워진다는 건 문제가 크다고 했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연금공단을 출동을 시켰다. 그러면 자, 연금공단이 갑자기 나서서 부동산 살리기에 나섰고 이런 타이밍에 국가에서는 유동성을 푼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향하는 최종 목적지가 뭘까요? 결국은 부동산 살리기입니다. 결국은. 아니요. 엄밀히 얘기해 볼까요? 부동산 살리기가 아니고요. 부동산에 관련된 대기업 살리기입니다. 수익형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금을 투입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대놓고 투입을 시작을 했습니다. 신규 분양이나 아니면 기존에 지었는데 분양이 안 된 것들 미분양 해결하려고요. 아, 이젠 어떻게 안 되겠어. 야, 그냥 대출 풀어줘. 규제도 풀어줘봐. 일단은 어느 정도 해결되면은 다시 틀어 막든가 하려니까 일단은 풀어줘봐. 지금 그러고 있는 거고요. 환율이 지금 굉장히 올랐죠.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심각하게 안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냥 계엄령 터졌으니까 좀 오른 거야. 뭐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데이터 한 번만 살펴보면요. 이미 계엄령이 터지기 전에 환율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미 1,400원대가 돌파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일시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환율이 높다 보니까 수출 실적 난리 났죠. 아니 수출해서 돈 벌면 뭐해. 원자재가 엄청나게 비싸지는데 기름 오를 수밖에 없죠. 달러로 계산하는데 환율이 오르는데 어떻게 기름값이 안 오르겠어요. 이것도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국제 유가는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만 계속 기름값이 오르는 거예요. 왜? 환율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환율이 높다 보니까 결국은 기름값이 오르면 물가도 오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기름값은 곧 물가하고 똑같아지거든요. 현대 사회에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아 몰라 이런 것들은 그냥 보기 싫어 어떻게 되겠지 국민들이 안 먹겠지 안 쓰겠지 안 입겠지 일단은 부동산 살리자 부동산에 관련된 대기업들 살리고 보자 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부동산 살리기에만 진심인 나라라고밖에 전 생각이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한덕수 총리가 했다. 아 총리가 아니죠 대통령 권한대행이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 지금 그래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바라봤을 때는 이게 가장 시급한 문제고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서민들의 지금 현 상황이 어떻냐면요. 치플레이션 현상이 심화가 되고 있다고 해요. 이 치플레이션 현상이 뭐냐면요. 인플레이션은 기본으로 깔고 들어왔고요. 여기에 플러스 서민들이 죽어나가는 현상인데 비싼 물건은 가격이 많이 안 오르고요. 싼 물건이 가격이 많이 오르는 현상 보고 치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저가 상품은요 16%나 가격이 오르고 비싼 물건은 5%밖에 가격이 안 오른다.
그런데요, 저가 상품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서민들이 경제가 어려워서 경기가 힘들어서 좀 아끼자, 알뜰살뜰하게 살아보자 해서 장바구니에 넣는 게 저가 상품 아닙니까? 이러한 저가 상품은 가격이 많이 오른다고 해요. 비싼 물건 사는 사람들은 뭡니까? 아직은 뭐 일상생활에 타격을 하나도 안 입었고, 아니 부자인 사람들이에요. 부자인 사람들은 타격을 안 입고 힘들고 돈 없고 빽 없고 서민들만 죽어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부자인 기업 살리기에만 지금 진심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건데요. 국가라는 게요, 당장 1년 뒤를 바라보고 운영하는 게 국가가 아니잖아요. 10년 뒤는 바라보고 운영을 해야 되는 게 국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10년은 고사하고 진짜 몇 달 뒤를 걱정하면서 지금 주먹 구구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내일 어떻게 정책이 바뀔지 몰라요. 국민들도 야, 오늘 대출 규제 좀 풀어줄게. 정말요? 거기에 맞춰서 그럼 준비 좀 해야지 하는데, 뭐 일주일 있다가 야, 뻥이었어, 대출 규제 없어, 하지마, 이래버리면 국민들은 무슨 장단에 춤을 추냐고요.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거는 국민들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정책의 일관성도 아주 개 밥 말아먹었다. 자, 이런 상황에 플러스 외환 보유고를 탈탈 털고 있습니다. 지금 왜? 환율 방어하려고요. 그래서 나온 결과물이 지금 1430원, 40원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환율이고요. 나락간 주식, 떨어진 부동산, 이거 살리려고 우리 국민들이 낸 국민연금을 갖다가 꼬라박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행태를 하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하는 게 현 상황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인가? 저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미국, 유럽, 다른 모든 나라 코로나 때 인플레이션 났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진짜 어금니 꽉 깨물고 우리나라보다 높은 환율 유지하고, 천하의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2%가 높았어요, 금리가. 우리나라는 고통을 감내할 생각이 없는 건지, 아니면 지금 조금이라도 고통이 추가로 들어오면 아예 무너져 내리는 상황인 건지 뭐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시장의 유동성을 현 상황에서 공급한다는 건 다 같이 죽자,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일단은 최신 뉴스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생각을 추가로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저도 뉴스를 보고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는 거다 보니까, 제가 모르는 추가적인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은 답글로 저에게 가르침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래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 일상에 많은 이야기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잘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기로 하고요. 이상 잡초근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